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최근 드래곤볼 다이마에서 태초의 세계는 바로 마계가 기원이고, 이어 마계에서 벗어나 바깥 세계에서 여러 우주를 만든 창조신, 즉 라임스에 관한 초대형 떡밥 설정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슈퍼에 라임스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 전왕, 그리고 드래곤볼 다이마에선 최초의 창조신 라임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슈퍼와 다이마의 세계관은 다를 수 있거나 라임스와 전왕의 관계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밀도 언젠가 풀려질 것 같은데요. 이처럼 새로운 설정과 떡밥들이 차례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마계의 최강자 구슬신과 사이어인 베지터의 전투,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최종 보스가 될 새로운 마인의 탄생과 천부적인 전투 센스로 충격을 안겨준 이번 드래곤볼 다이마 11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의 첫 시작은 아주 오래전 대마계의 드래곤볼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남았던 전설의 나메크인 네바가 501행 곁으로 다가왔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고마가 어째서 네바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전설의 나메크인과 마주한 501행은 네바를 통해 자기가 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어 피콜로가 어째서 우리를 아이로 만들었는지 묻게 되자 네바는 고마의 요청 때문이었다며, 고마는 마인부우를 쓰러뜨린 501행이 대마계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진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나아가 피콜로는 그렇다면 덴데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 예상했는지 묻게 되자 이내 네바는 그들의 행동을 당연히 예상했었다며, 덴데가 없으면 지구의 드래곤볼은 사용할 수 없을 거라 답변했는데요. 때문에 덴데는 그들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어 네바의 설명을 듣게 된 우공은 앞으로 제2마계의 드래곤볼을 받으러 갈 거라 말하자 네바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제3마계의 구슬신에게 승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 펜지는 네바를 바라보며 구슬신을 만든 장본인이 맞는지 묻게 되고, 이어 네바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이내 펜지는 저렇게 강한 존재를 만들 수 있었다면 어째서 대마왕을 견제하지 않았냐는 물음까지 던지게 되는데요. 한편 네바는 나메크인은 싸우기 위해 힘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답변하자 이내 나머지 일행이 한때 대마왕이었던 피콜로를 바라보게 되고, 이내 피콜로는 당황해하며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어려진 이유를 알게 된 501행은 이내 드래곤볼을 손에 넣기 위해 이동하려 하자 그 순간 네바가 자신도 데려가달라 말하게 되고, 이어 501행은 비행선이 좁아 함께 탑승하기는 어려울라 반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피콜로는 지구에서의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용신을 불러낸다면 소원을 말해야 하는 나메크어를 잘 구사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때문에 네바는 자신이 나메크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말하자 결국 네바와 함께 구슬신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어 부르마가 네바를 바라보며 마계의 드래곤볼에 관한 궁금증을 묻게 되자 이어 네바는 마계의 드래곤볼은 원래 나메크인만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드래곤볼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퍼지게 되자 악용하려는 존재와 좋지 않은 일에도 사용되었다 말했는데요. 때문에 네바는 드래곤볼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구슬신을 만들었다는 상세한 이유를 들려주게 되고, 그 시각 제1마계의 구슬신에게 항복을 선언한 마인쿠우와 닥터 아린스가 다시 한번 마녀 마바가 있는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린스는 또 하나의 마인을 탄생시키기 위해 쿠우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고, 이어 이번에는 씨앗을 조금 더 깊은 곳에 묻게 되자 이내 새로운 마인이 다시 한번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롭게 탄생한 마인의 이름은 바로 마인 두우로서 과거 미스터 부우를 떠올릴 수 있는 외형이었는데요. 이어 마인 두우가 고함을 지르며 기합을 방출하자 이내 마바와 아린스는 이전과 달리 무척이나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마인쿠우와 달리 엄청난 기세를 마인두우가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두우 또한 쿠우처럼 어느 정도의 지능을 지니고 있었고, 이어 초콜릿이 먹고 싶다 말하자 이내 두우를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있던 쿠우가 초콜릿을 사오며 두 마인의 관계를 아린스와 마바가 지켜보게 됩니다. 한편 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마바와 아린스는
이전 마인부우와 달리 마인두우는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어 두우와 함께 제1마계의 구슬신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마계의 최강자 구슬신 넘버원과 두우가 격돌하게 되자 이내 쿠우를 상대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구슬신은 쿠우의 공격 패턴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전 쿠우전과 달리 이번 두우와의 싸움에선 타격도 입게 되며 처음으로 고전하는 전투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슬신은 두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내 두우는 쿠우와 달리 천부적인 전투 센스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구슬신의 전투법과 기탄의 사용 방법을 빠르게 카피해 점차 승기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시각 제2마계의 드래곤볼을 지키고 있는 구슬신 앞에 당도한 501행, 그리고 이번에는 50이 아닌 베지터가 정면에 나서며 타마가미에게 결투 신청을 제안하게 됩니다. 한편 그 모습을 고마와 데게스가 바라보고 있었고, 이어 구슬신은 어려 보이는 베지터를 무시했었지만 이내 50과 함께하고 있던 네바를 발견하자 굳은 각오로 이번 결전에 임하는데요. 이처럼 노멀 베지터와 마계의 최강자 중 한 명, 바로 구슬신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내 구슬신은 삼지창을 손에 쥐며 베지터를 위협했지만 베지터는 기탄으로 구슬신을 상대하며 탐색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노멀 베지터의 공격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던 구슬신이었지만, 이내 50 또한 슈퍼사이어인이를 발동해 넘버3를 격파했듯이 노멀 베지터가 점차 구슬신에게 밀리는 전투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시각 타마가미 넘버원은 두우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여전히 우위에 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베지터는 아직 슈퍼사이어인 변신을 발동하지 않아서인지 넘버2 구슬신의 전투에서 점차 밀리게 되자 이내 타격을 받게 되며 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다 아래에선 제2마계의 괴물 크라켄이 있었고, 이어 베지터가 크라켄을 피해 상공으로 올라오게 되었지만 이내 구슬신은 기다리고 있었다며 다시 한번 베지터를 공격해 베지터가 크라켄의 입속으로 들어가 부르마조차 베지터를 걱정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드래곤볼 다이마 1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새로운 마인으로 탄생한 두우는 쿠우와 비슷한 지능을 지고 있었지만 전투적인 감각과 센스만큼은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슈퍼 사이어인이와 비등하거나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구슬신 넘버원이 승기를 빼앗기고 있는 만큼, 만약 두우가 일전 마인부우처럼 강한 전사를 흡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50의 최강 변신 슈퍼 사이어인 3의 발동이 필요해질 상황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 마인쿠우와 마인두우가 합체할 수 있는 설정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기존의 마인부우를 뛰어넘는 최강의 마인도 탄생할 수 있기에, 그렇게 된다면 50과 베지터 또한 퓨전 합체 오지터와 포타라 합체 베지트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마계의 마왕 고마는 아직 501행의 전투를 지켜만 보고 있는 가운데, 고마 또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된다면 그때는 501행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재 노멀 베지터보다 강할 수 있는 구슬신이기에 과연 베지터는 50처럼 슈퍼 사이어인을 발동해 펜지와 글로리오 그리고 네바에게 사이어인의 강함을 각인시켜줄지, 그리고 구슬신 넘버원은 두우를 상대로 숨겨둔 비장의 기술이나 전투력을 향상시켜 다시 한번 싸움의 우위를 선점하게 될지는 다음화 드래곤볼 다이마 12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